안녕하세요. 깊은 밤의 정적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의 호기심을 가진 모든 분들, 밤의 속삭임, 한국의 그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요한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이야기꾼 강민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개인의 아주 오래된 기억, 유년 시절의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란 때로는 햇살처럼 따스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안개처럼 모호하거나 한겨울밤의 바람처럼 서늘한 느낌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특히 상실의 아픔과 엄숙함이 공존하는 장소에서 겪었던 일들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더욱 강렬한 인상으로 우리를 사로잡곤 하죠.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장 순수하고 여린 시절, 삶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를 마주했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경험했던 기묘하고도 섬뜩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을 부드럽게 건드릴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하거나 작은 소리에도 쉽게 동요하는 상태라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극적인 공포나 충격적인 묘사보다는 스며드는 불안감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감정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무게가 당신의 편안한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주변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오직 제 목소리와 당신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도록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한 여성, 김수민 씨의 기억을 따라 아주 특별했던 어느 날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여정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수십 년 전 한국의 한 중소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수민이는 엄마와 할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란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던 그들의 작은 가정에 어느 날 갑작스러운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한가운데에서 수민이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과연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과 혼란 속에서 피어난 한 아이의 환상이었을까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김수민 씨의 기억 속으로, 그날의 공원 묘지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정체 모를 한 남자에게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기억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밤의 속삭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 밤 박슬기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김수민 씨의 이야기는 그녀의 유년 시절, 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때로는 햇살처럼 따뜻하지만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온 먹구름처럼 그녀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수민 씨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한 남자를 만나 수민 씨를 임신했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어머니는 아버지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홀로 수민 씨를 낳아 기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민 씨의 어린 시절 가족은 오직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수원이든 춘천이든 혹은 인천의 어느 오래된 동네였을 법한 그리 크지 않은 도시에 아담한 단독주택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세 식구는 서로에게 더없이 가깝고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어린 수민 씨에게 엄마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연세가 환갑을 갓 넘기셨을 정도로 그리 많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정정하셨고 늘 웃음이 많으셨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랬기에 할머니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민 씨는 그날의 일을 최악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수민 씨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로 남은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6살이었던 수민 씨는 여느 때처럼 어린이집에 있었고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집을 지키고 계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손은 전화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 있었지만 결국 그 마지막 도움의 손길은 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민 씨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할머니께서 전화기까지 가실 수만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어린 수민 씨와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매일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장례식 내내 어머니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에 꼭 쥔 손수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고 수민 씨는 기억합니다.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곧바로 그들 모녀를 덮쳐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살던 작은 집은 할머니의 얼마 되지 않는 연금과 부업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의 벌이로는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집세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곧 그들이 정든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의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리고 수민 씨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을 말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젊은 홀어머니,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어른이 된 수민 씨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당장 닥쳐온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린 딸에 대한 책임감까지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여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암담했던 시절 6살 수민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마음에도 할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수민 씨와 어머니의 삶에 깊은 슬픔과 함께 혹독한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든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할머니의 장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넓고 나무가 많은 한 공원 묘지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민 씨의 기억 속 그곳은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여기저기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있는 어딘가 평화로우면서도 동시에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지만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관은 아직 땅에 묻히기 전 차가운 대리석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6살 수민 씨에게 장례식은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거나 간간히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할머니에 대한 추도사를 읽기 시작했지만 수민 씨는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6살 아이에게 죽음과 이별의 의미는 너무나도 어렵고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수민 씨의 시선은 내내 어머니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할머니의 관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어머니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민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이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두 손에는 하얀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는데 마치 그것만이 간신히 어머니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어른들의 세계와는 달리 어린 수민 씨의 눈에는 다른 풍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있기가 좀이 쑤셨던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 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진 언덕 너머로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수민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였습니다. 빨갛고 노란 미끄럼틀, 파란색 그네, 그리고 알록달록한 시소까지. 그 순간 지루함에 몸부림치던 수민 씨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과 함께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다채로운 색깔의 공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슬픔과 엄숙함이 가득했던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6살 수민이의 눈에는 저 멀리 보이는 알록달록한 놀이터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아주 잠깐 망설였지만 곧이어 작은 모험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민이는 조문객들 가장자리로 살금살금 움직여 다시 한번 놀이터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텅 빈 놀이터는 마치 아이를 유혹하는 듯 형형색색의 놀이기구들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아주 천천히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볼세라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례식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아이가 화려한 색감의 놀이터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몇 걸음 옮기다 말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을까? 내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을까? 다른 어른들은 하지만 장례식에 모인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슬픔에 잠긴 엄마 곁에 모여 있거나 여전히 할머니의 관을 바라보며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아이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민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놀이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굳게 닫힌 철망 울타리와 그 너머로 보이는 우거진 나무들만이 이 엄숙한 묘지와 아이들의 공간을 겨우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묘지 바로 옆에 자리한 놀이터라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린 수민이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에는 오직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한 수민이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넓은 놀이터 전체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가장 먼저 그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나무 그네에 펄쩍 올라앉은 아이는 힘껏 발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항상 엄마나 할머니 혹은 친구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그네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네를 높이 타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는 있는 힘껏 다리를 구르고 허리를 젖혀보았지만 그네는 그저 조금 앞뒤로 흔들릴 뿐 좀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던 마음도 잠시 금세 지루하고 따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더 재미없는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재미없다. 수민이는 실망감의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네에서 내려 다른 놀이기구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네에서 막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서 아주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놀이터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텅 빈 놀이터. 혼자 힘으로는 높이 오르지 못하는 그네 위에서 실망감과 지루함이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6살 수민이의 등 뒤에서 아주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수민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처음 보는 한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아저씨의 등 뒤에서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에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빠처럼 보이는 평범한 체격에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만이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그네를 탈 수 없어 시무룩해 있던 수민이에게 아저씨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웠습니다. 네, 수민이는 망설임 없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그네 뒤로 다가와 힘껏 그네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네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아주 높이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수민이의 입에서는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왔고 발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과 시원한 바람이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아저씨가 밀어주는 그네는 마치 마법의 양탄자처럼 잠시나마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장례식의 지루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인가 정말 즐겁게
그네를 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네를 밀어주던 아저씨의 힘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네는 서서히 속도를 잃으며 앞뒤로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왜 안 밀어주시지? 수민이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려는데 아저씨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아저씨 잡아봐라. 아마 날 못 잡을걸. 그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이어 아저씨의 말이 일종의 술래잡기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달려가는 방향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가 달려가는 곳은 놀이터 반대편. 아까 수민이가 빠져나왔던 철망 울타리와 나무들이 있는 쪽. 바로 장례식이 한창인 묘지 방향이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어른들한테 들킬 텐데 수민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어른들에게 들키면 분명 다시 그 지루한 장례식장으로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너무나도 신나게 그네를 밀어주었던 아저씨와의 술래잡기를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 특유의 즉흥적인 마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수민이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아저씨의 뒤를 따라 까르르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아저씨는 생각보다 발이 빨랐습니다. 수민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죠. 아저씨는 장례식 조문객들의 차들이 주차된 곳 근처 커다란 덤불 옆을 지나쳐 숲 쪽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요. 수민이는 숨을 헐떡이며 덤불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술래잡기 놀이를 하듯 찾았다 하고 외치며 덤불 뒤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아저씨가 이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민이는 어리둥절해서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넓지 않은 덤불 뒤편에는 아저씨가 숨을 만한 곳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셨지? 혹시 내가 못 본 사이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셨나?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척과 함께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덤불 뒤편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낯선 아저씨. 어린 수민 씨는 어리둥절함과 함께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의 등 뒤에서 예고 없이 뻐득 나온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몸을 덮쳤습니다. 수민 씨가 채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아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술래잡기 놀이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혹은 장례식에 오신 삼촌이나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자신을 발견하고 장난스럽게 안아 올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빠른 걸음으로 마치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차된 차들이 늘어선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장례식장 입구 근처에 세워져 있던 짙은 파란색 승용차였습니다. 수민 씨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아저씨의 팔 힘이 어딘지 모르게 너무 강했고 그의 침묵은 즐거운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섬뜩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아저씨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깊숙이 눌러쓴 야구 모자와 역광 때문에 여전히 그의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있고 어딘가를 향해 잔뜩 긴장한 채 빠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파란색 자동차 앞에 다다랐을 때 아저씨는 한 손으로는 여전히 수민 씨를 단단히 끌어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차 열쇠를 더듬거리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모르게 서툴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차가 아닌 것처럼, 혹은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평소에는 익숙했을 행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의 거친 숨소리와 불안한 손놀림을 느끼며 수민 씨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아저씨는 나를 채 태우려고 하는 걸까? 이 차는 누구 차일까? 엄마는 어디 계시지? 수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즐거운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저씨가 차 문손잡이에 열쇠를 꽂아 돌리려는 순간 수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공원 묘지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붙잡힌 몸을 비틀며 아저씨의 팔을 발로 차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수민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저 멀리 장례식장 쪽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여러 사람의 거친 발소리가 땅을 울리며 이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수민이의 절박한 비명소리가 공원 묘지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신호탄처럼 슬픔에 잠겨있던 어른들의 세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수민이의 비명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 장례식장 쪽에서 수민아 하고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거친 발소리가 땅을 울리며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수민이의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도의 공포와 맹렬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수민이가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힘으로 마치 성난 암사자처럼 달려와 수민이를 꽉 붙들고 있던 남자의 팔을 뿌리치고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과 그 기세에 놀란 듯 순간적으로 수민이를 놓쳤습니다. 자유로워진 수민이는 그 반동으로 뒤로 비틀거리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그녀의 눈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수민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듯 보호하며 조금 전까지 수민이를 붙들고 있던 그 낯선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엄마의 입에서는 거친 외침과 함께 분노에 찬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그 누구보다 여리고 조용했던 엄마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뒤이어 달려온 삼촌들과 사촌 형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몇몇 어른들이 순식간에 그 남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당신 뭐야? 대체 애한테 왜 그런 거야?
어른들의 노성과 질책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젊은 친척들이 남자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수민이의 외삼촌이 그들을 가로막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른들이 잠시 언성을 높이며 옥신각신하는 사이였습니다. 수민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남자. 조금 전까지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서 있던 그 남자가 마치 연기처럼 혹은 한낮의 아지랑이처럼 스르르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말입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보았지만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변 어른들 역시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디 갔지?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누군가가 허탈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남자는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민이를 황급히 일으켜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보호하듯 감싸안고 미친 듯이 장례식장 안쪽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민이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로 인해 기억의 일부가 흐릿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자신을 부숴줘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던 것, 그리고 엄마의 그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뺨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던 감촉만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6살 수민이에게 그날 일어났던 일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낯선 아저씨는 과연 누구였는지, 왜 자신을 채태우려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공포와 함께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엄마의 얼굴만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녀에게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엄마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어린 수민 씨는 한동안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 끔찍했던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6살 아이에게 그 모든 일은 그저 혼란스럽고 무서웠던 한낮의 악몽처럼 느껴졌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위험이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민 씨가 어엿한 10대 소녀로 혹은 막 성인이 되었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그 옛날 공원묘지에서의 일이 떠올라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그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낯선 아저씨는 과연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채태우려 했던 것인지, 혹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것이 있느냐고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민 씨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그동안 차마 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수민 씨가 어렴풋이 간직하고 있던 그날의 기억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수민 씨가 살던 그 도시와 인근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흉흉한 사건들에 대한 소문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장례식이나 명절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수선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지거나 낯선 사람에게 유인당할 뻔한 아찔한 사건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공원묘지처럼 넓고 외진 곳은 그런 범죄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범행 장소가 될 수 있었죠. 경찰은 그 남자도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했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를 노리다가 네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접근했던 거겠지.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그런 범죄자였다면 왜 어른들이 몰려왔을 때 그토록 순순히 혹은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리고 수민 씨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햇빛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빠 같았던 그 남자의 첫인상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민 씨가 이런 의문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더욱 믿기 힘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 공원묘지 주변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이한 민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묘지 근처 숲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나 길 잃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며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악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전설에 따르면 외롭게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다른 아이들을 유혹하여 함께 놀자고 꿰어내려 하거나 혹은 더 사악한 존재가 아이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 순진한 아이들을 위험한 곳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단다. 어머니는 수민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게 다가왔던 그 남자가 정말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하고 말이야. 경찰의 말처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도 그리고 네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이질감도 어쩌면 그곳의 영혼들 옛 어르신들이 쉬쉬하며 이야기하던 그 존재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 어쩌면 그 존재가 그의 형상을 빌렸거나 혹은 그를 조종했을지도 모른다고. 물론 이건 그저 엄마의 상상이지만 어머니의 고백은 수민 씨에게 더 큰 혼란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현실적인 위험이었는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만남이었는지 혹은 그 둘 모두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인지 이제 와서는 그 무엇도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의 경험이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수민 씨는 그날의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던 남자의 모습,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혹시 빨간 막대사탕은 아니었을까 하는 아주 희미하지만 뇌리를 스치는 단편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박슬기 진행자가 다른 사연에서 언급했던 디테일과 유사한, 하지만 수민 씨에게는
새로운 듯한 기억의 파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의 기억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야기들과 뒤섞여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와 슬픔 속에서 마주했던 그 기묘한 만남, 그것은 여전히 수민 씨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는 것보다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은 어린 시절 수민 씨가 겪었던 그날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더욱 복잡하고 기묘한 색채를 띠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위험과 초자연적인 가능성 사이에서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했습니다. 어른이 된 수민 씨는 종종 그날 공원 묘지에서의 일을 되새기곤 합니다. 마치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은 단편적이고 때로는 흐릿하지만 그날 느꼈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만큼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그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며 그날 자신이 마주했던 존재의 정체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특히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빨간 막대 사탕의 이미지였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그 남자의 손에는 아이들을 유혹할 법한 새빨간 막대 사탕이 들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녀가 본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 속에서 그녀의 어린 마음이 다른 기억의 파편이나 동화 속 이야기에서 무의식적으로 빌려와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란 때로는 이처럼 현실과 상상이 뒤섞여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단순한 아동 유괴범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말처럼 그 공허묘지 주변을 떠도는 어떤 기이한 존재, 혹은 그 지역의 오래된 전설 속에 등장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어른들이 몰려왔을 때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반응했거나 혹은 그토록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어른들의 시선을 피해 달아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수민 씨는 그날 자신이 느꼈던 극심한 공포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위험 신호였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영적인 존재에 더 민감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6살 수민이의 순수한 영혼은 그 남자의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색깔의 놀이터와 엄숙한 장례식장,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던 그 기묘한 경계의 공간에서 나타났던 검은 그림자의 소년. 그는 마치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외로운 아이 영혼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저 그 장소에 깃든 어떤 슬픈 기억의 편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수민 씨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과 풀리지 않는 의문만을 남길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의 경험이 그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로 오랫동안 사람이 없는 텅 빈 놀이터나
해질녘에 공원묘지 근처를 지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그날의 일을 완전히 잊지는 못하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가 귀신이었다고 명확히 말씀하신 적도, 그렇다고 단지 나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단정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민 씨가 어머니를 찾아뵙거나 혹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어머니의 눈빛에는 아주 잠깐이지만 그 오래된 공포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날의 일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수민 씨에게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셨고, 어쩌면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녀 사이에는 그날의 일에 대한 무거운 침묵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민 씨는 이제 그날의 진실을 캐내려 하기보다는 그 미스터리한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기억들은 명확한 해답 없이 그저 가슴속에 묻어두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기억은 그녀에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때로는 가장 순수한 어린 시절의 눈에도 그 불가사의한 세계의 단면이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 밤의 속삭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또 다른 생각의 여운을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김수민의 깊고 아련한 어린 시절 추억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문난 밤 이야기의 여정은 오늘 밤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김수민 씨의 아주 개인적이고도 특별한 기억을 따라 유년 시절의 어느 슬프고도 기묘했던 하루를 길게 여행했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커다란 슬픔과 그 슬픔의 한가운데에서 겪어야 했던 낯선 공포,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까지 수민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한 인간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불가피한 단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6살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장례식장의 풍경, 그 지루함과 어른들의 슬픔 사이에서 발견했던 비밀스러운 놀이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정체 모를 아저씨. 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햇살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그네를 밀어주며 함께 술래잡기를 했던 그는 정말 실제하는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과 혼란에 빠진 어린아이의 여린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 혹은 그 공원묘지라는 특수한 공간에 깃든 어떤 기묘한 존재였을까요? 수민 씨를 파란색 자동차로 데려가려 했던 그의 행동, 그리고 어른들이 나타나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혹은 무력하게 제압당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훗날 들려주었던 당시 그 지역에 떠돌던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원묘지 주변에 오래된 민담 속에 등장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의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립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 가능성이 기묘하게 교차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악의와 초자연적인 미스터리가 한데 뒤섞여 어린 수민 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을 새긴 것이죠. 특히 수민 씨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빨간 막대 사탕의 이미지는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섬뜩한 상상력을 더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 남자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억과 혼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사탕은 아이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을까요? 아니면 그 존재의 어떤 상징적인 표식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때로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주관적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남긴 감정의 무게만큼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 법이죠. 오늘 우리가 수민 씨의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 비교적 상세하게 함께 나눈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억의 복잡성과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단순히 무서운 현상 그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인간의 내면에서 더욱 증폭되기도 합니다. 수민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심리적 공포의 깊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의 속삭임. 한국의 그늘은 이처럼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또 다른 이면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믿는 현실의 단단한 표면 아래에는 이처럼 수많은 균열과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넓고 깊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 기울임과 공감이 있었기에 수민 씨의 오래된 기억은 오늘 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불가해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년 시절은 이처럼 강렬한 기억으로 가득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비단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 어느 밤에는 어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또 다른 오싹한 이야기들, 오래된 직장에서, 홀로 떠난 여행길에서, 혹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현대적인 집 안에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탐험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한국의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에 숨겨진 전설, 그리고 그 전설과 마주쳤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찾아 떠날 수도 있겠지요.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들어야 할,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할 밤의 속삭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밤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창밖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고 세상은 고요한 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그 불안한 여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평화로운 사색과 편안한 잠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밤은 많은 비밀을, 그리고 더 많은 속삭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 그 속삭임을 듣는 그날까지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국 속삭임의 밤 이야기 박설기입니다.